아이고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여승쌤, 네. 저 서울에 괜찮은 다가구 하나 발견했는데 봐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강 PD님도 드디어 경매에 눈이 뜨신 건가요? 네.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죠? 3993이요. 3993. 네. 잠시만요. 7호선 신대방 상거리 역세권에 있는 물건이네요. 네, 맞아요. 입지는 굉장히 괜찮은 곳에 있고 건물 상태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깨끗해요. 이거 조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네. 3억 정도 저렴하더라고요. 시세보다? 네. 와, 3억 저렴은 너무 괜찮긴 한데 우리 경매는 싸다고 덥석 낙찰받으면 안 돼요. 그쵸. 이게 진짜 수익이 나오는 물건인지 철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특히 이 다가구 다중주택은 수익률이 나오는 구조가 되는지,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게 우리가 경매 정보지만 봐서 손품만 팔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 현장에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신대방이죠? 네. 바로 근처니까 어차피 들어가는 길에 한번 임장 한번 가볼까요?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가보시죠. 네. 예. 벌써 신대방 상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다가구 다중주택 볼 때도 입지 봐야 되겠죠? 봐야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보든지 수요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다가구 다중주택 수요가 누굴까요? 직장인들이요. 직장인들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네. 물론 대학생 수요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지방에 계시다가 서울 쪽에 일자리 잡으신 분들, 사회초년생들, 젊은 직장인분들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입지가 좋다라는 건 뭐예요? 일자리까지의 접근성이죠. 네. 여기 7호선 신대방 상거리역 보면요, 어디 갈 수 있어요? 강남 갈 수 네, 있죠. 강남 노년도까지 환승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20분 만에 갈 수 있고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도 한 번에 1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하철이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의도까지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 근데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버스편이 굉장히 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주요 일자리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좋으냐면 우리 신대방 상거리역에서 나오면 여기가 또 한쪽은 신대방동, 한쪽은 또 상도동이거든요. 네. 이 상도동은 지금 재개발이 또 한참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모아타운도 벌써 2개나 묶여 있고,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14구역, 15구역 여기 신대방 상거리역에 있잖아요. 네. 여기가 다른 데보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이 재개발도 보시면 사업성이 나와야 진행이 되거든요. 이 사업성이 나오려면 주변에 괜찮은 가격에 분양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려면 입지가 좋아야 되는데 여기는 진행이 잘 된다라는 거죠. 네. 물론 오늘 다중주택은 재개발이랑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개발이 잘 진행될 만큼 입지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이구,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죠. 네.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어 다녀요. 쭉 둘러보시면 여기가 상권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미 여기가 다가구든 다중주택이든 빌라든 주거 밀집 지역이에요. 굉장히 좀 오래된 이제 주거 밀집 지역이라 이런 상권 인프라는 병원부터 해서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성대 시장이 있거든요. 확실히 괜찮은 주거 밀집 지역은 시장이 또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성대 시장에서 뭐가 유명하냐면요, 닭강정이 유명합니다. 닭강정이요? 네, 여기서 먹어본 닭강정이 제가 먹어본 닭강정 중에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또 김멘토님이 닭강정 좋아하잖아요. 네. 임장 끝나고 좀 사가야 되지 않나? 매운맛 하나, 순한맛 2개로 해주세요. 우리가 신대방 상거리역에 내려서 좀 걸어왔는데 네. 한 4분 거리 정도까지는 어때요? 평지였어요. 평지였는데 살짝 좀 오르막이 있어요. 오르막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물건이 신대방 상거리역에서 도반 5분, 6분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언덕 어때요? 이 정도 근데 걸을만 하죠. 가볍죠. 제가 계속 말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숨이 차지는 않는데 조금 숨이 차려고 해요. 네. 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가구처럼 보이는 게 많죠. 준신축으로 되어 있는 다가구도 있고 또 굉장히 구축으로 되어 있는 다가구도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오늘 물건은 아마 이쪽 코너 돌면 바로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름길인 것 같아요. 살짝 올라가는 게 큰 길이긴 하는데 지름길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환영타운이 우리를 환영을 해주고요. 여기도 다 다가구, 그 옆에 또 다가구가 있어요. 다가구도요. 다가구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다가구가 있어야 돼요. 다가구 옆에 다가구가 있어야 그만큼 여기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가구 다중주택 보면 보통 어디 많이 봐요? 2호선 라인 많이 보죠. 2호선 라인. 사당역부터 낙성대, 신림역, 그 다음에 신대방역까지 많이 봐요. 여기 2호선 라인에 굉장히 많은 다가구 다중주택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이 7호선 라인도 굉장히 괜찮아요. 7호선 라인 중에 신대방 상거리역이 특별히 괜찮습니다. 여기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 접근성도 괜찮고 그다음에 인프라도 괜찮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기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이 인근에서 다가구 다중주택 낙찰 받아서 잘 운영을 하고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중에 한 분은 또 33M도까지 하고 계세요. 그만큼 입지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물건도 굉장히 역세권이기 때문에 뭐 33M나 이런 활용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매물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유진 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 2016년도에 지어졌어요. 9년차 건물이긴 한데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네. 거의 10년 가까이 됐다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뭔가 지금 창이나 이런 거 보니까 디자인을 좀 가미했죠. 네. 그리고 여기가 코너에 코너. 일단은 두 면이 뚫려 있어요. 하나는 지금 6m고 하나는 4m 도로로 보이거든요. 저 안쪽에 있는 것도 다 다가구 다중주택이잖아요. 다가구 옆에 막 붙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데 네. 오늘 경매물건 다중주택은 뚫려 있어요. 심지어 뒤에 보니까 뒤에 있는 건물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이쪽 면마저 지금 뚫려 있어요. 그래서 한쪽 면 말고는 지금 3면이 조망이 확보가 되고요. 볕도 들어오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다중주택이에요. 와. 보통 다중주택 보면 한 70%는 빛도 못 보고 그리고 벽뷰였던 다중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네. 확실히 코너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물건 보실 때 우리 뭐 봐야 돼요? 건축물 현황도 봐야 되죠. 네. 그렇죠. 우리 항상 이런 다가구나 다중주택 보면 이제 토지랑 건물 전체가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건축물 현황도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공부상이랑 다르면 뭐죠?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건축물 현황도대로 우리가 건축 승인을 받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변형을 했다, 불법이고 걸렸다,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건축물 현황도를 보니까 일단 반지하가 있어요. 반지하가 현재 4개 호실, 그리고 1층, 2층, 3층이 똑같아요. 구성이 원룸이 3개씩 있습니다. 그럼 4개, 3개, 3개, 3개까지만 사실 현황도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에 보니까 살짝 펜스로 좀 만들어진 게 보이죠. 아마 이쪽으로 와서 봐야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 부분에 위방 건축물이 보이죠. 아, 네, 되게 조그맣게 있네요. 네, 저거는 계단실을 중축을 해서 방을 만든 것 같아요. 아. 저 부분은 뭘까요? 위반. 네, 위반이겠죠. 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우리 이행강제금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이행강제금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죠?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됩니다. 네, 건축물 대장 위에. 네. 네. 네, 건축물 대장을 지금 보니까 역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17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지금 증축한 거는 제곱미터당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돼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본다, 최대치로 본다라고 하면 15만 원 정도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거의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맥스가 250만 원. 네. 하지만 이것마저도 내는 게 좀 아깝긴 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2016년 8월 4일 날 등재가 되어 있어요. 네. 네. 눈치챘죠? 네. 이거 5번만 내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21년 4월 23일인데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될 게 21년 4월 23일 이전에 한 번이라도 부가가가 됐다라고 하면 5번 내고 끝. 근데 한 번도 부가가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21년 4월 23일 이전에 적발은 돼서 등재가 됐는데 한 번도 부가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평생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 번 부가가 4월 23일 이전에 됐는지 여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16년 8월 4일 날 등재가 됐잖아요. 네. 한 번은 부과되지 않았을까요? 한 번은 됐겠죠. 네,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확한 걸 확인하려면 여기가 동작구청이에요. 동작구청에 주택가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행강제금이 작진 않거든요. 네.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률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입찰하실 분들은 반드시 구청에 전화하셔서 이행강제금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연도상으로 봤을 땐 한 번은 부과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 경매 정보지 좀 봐야 되죠. 네. 자, 오늘 물건은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다중주택입니다. 보니까 기존 소유자 파산에 의해서 임의경매로 진행하는 물건이에요. 아이고, 파산을 당하셨나 봐요. 이래저래 좀 많이 안타까운 물건이네요. 토지 면적은 42.9평, 약 43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82평이에요. 그렇게까지는 크진 않아요. 네. 감정가는 19억 4,700만 원에 나왔고요. 현재 한 번 유찰돼서 15억 5,70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권리사항을 보시면 2016년 4월 29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모든 권리는 소멸을 합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14명의 임차인이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은 전혀 없긴 하지만 좀 안타깝죠. 네. 하지만 소액 임차인분이 그래도 7분이 계세요. 일단은 우선 변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채권 금액 보니까요, 엄청 크진 않아서 일부 순위 배당해서 받아가시는 분들도 꽤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마저 우리 물건을 살펴볼 텐데요. 아까 제가 내부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네. 우리 건축물 현황도 보시면 면적을 좀 가늠할 수는 있거든요. 이게 토지가 43평이긴 한데 도로 때문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면적이 43평이면 조금 더 컸어야 되는데 좀 작게 지어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방들이 좀 작아요. 근데 지금 반 지하도 있긴 한데 방을 4개나 뺐거든요. 그러다 보니 방 하나당 크기가 한 4평 내외 정도 돼요. 너무 작네요. 좀 많이 작은 편이죠. 네. 물론 요즘 신축들이 한 4평에서 4.5평 정도 빼긴 하거든요. 네. 근데 반지하라는 약간 약점도 있는 편이라 월세를 엄청 높게 받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총 원룸이 3개씩 있거든요. 1층, 2층, 3층. 근데 방 2개는 굉장히 커요. 한 6.6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작은 방 보니까 아무리 도면을 보고 계산을 해봐도 3평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거 혹시 제가 잘못 계산했나 해서 지금 몇 번씩 보긴 했는데 네. 진짜 3평 정도밖에 안 돼요. 3평이면 어느 정도예요? 뭐랄까, 이거 고시원 같은 느낌일 거예요. 아. 침대 하나 넣으면 끝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지는 혹시 임차인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한번 만나 뵙고 어느 정도 크기 이제 좀 가늠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작으면 또 안 맞춰질 수는 있긴 하지만 근데 요즘 월세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저렴하면 저렴한 맛에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직장인분들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 내부 좀 볼 텐데 지금이 한 1시 정도 됐죠? 네. 햇볕 굉장히 잘 들어온 편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남향이죠. 네. 남향이고 이제 서향 되면 이쪽까지 또 빛이 들어오고 동쪽, 남쪽, 서쪽 빛이 골고루 들어올 수 있는 다중주택이고요. 우리 세대수 한번 확인해 보면 5, 4, 13개 호실인데요. 여기 104호까지 14개 호실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한번 더 보시죠. 주차 공간은 한 대 나옵니다. 다중주택이 우리 다가구랑은 달라서 이 건축법상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개수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주차장을 덜 짓게 되면 방이라도 하나 더 만들거든요. 그럼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더 괜찮아요. 근데 단점은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반드시 다중주택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역세권. 역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네. 오늘 물건은 상관없죠. 심지어 차 있으신 분들이 없나 봐요.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어요. 이쪽도 안 막혀 있어요. 이쪽도 가깝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막힌 느낌이 없겠는데요? 와. 그래서 사면이 굉장히 좀 뚫린 느낌이 있어요. 시원하네요. 네. 통풍이나 볕이나 조망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괜찮은 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창들도 작지도 않아요. 바로 옆에 있는 창이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한 2배 정도는 커요. 오늘 물건이. 위치는 괜찮은데 그 작은 방이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네.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경매는 단순히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실전 교육과 실전 멘토링으로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에 일정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건물 자체가 굉장히 좀 작아요. 네. 작다 보니까 지금 열고 들어왔는데 굉장히 좀 좁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로비 이런 건 없어요. 들어오자마자 계단이고요. 반지하가 있고 이제 지상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청소 일실 보니까 하나도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최근에 거의 청소가 안 되어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반면에 전체적으로 좀 깨끗한 느낌은 있습니다. 네. CCTV는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지하 보면 아이고 좁아라. 4개 호실인데 방문 폭도 굉장히 좁아요. 네. 와, 이 집 문 열고 닫을 때마다 각각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좀 좁습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공간이 좀 좁은 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 강 PD님이 내려오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좁습니다. 그리고 지상층으로 올라갈 텐데 바로 1층이 아니라 반계단 정도 올라가야 1층이에요. 보니까 반지하가 B01이 아니라 10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공구상은 1층이긴 하지만 202호, 202호, 203호로 되어 있습니다. 문이 진짜 너무 작아요. 이게 복도 공간 자체가 엄청 작아요. 201호, 202호, 203호고 아까 말씀드렸던 큰 방은 201호, 203호 좀 작은 방은 202호 한 층 더 올라가 보시죠. 여기에 자전거도 되어 있고 문도 열리고요.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됐으면 여기 먼지가 좀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 청소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 먼지나 이런 건 안 느껴지죠? 네. 그리고 여기가 공부상은 2층, 현황은 301호, 302호, 303호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1층이랑 똑같고요. 살짝 녹슨 게 있긴 한데 누순적은 보이진 않아요. 약간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좀 까진 것 같아요. 타일은 쭉 올라오면서 봤는데 깔끔해요. 네. 그리고 401호, 402호, 403호 역시 구조는 동일하고 이 타일이 좀 깨졌어요. 근데 이게 블록 좀 튀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밀려서 좀 깨진 것 같은데 뭐큰 문제는 안 됩니다. 아이고야, 여긴 더 좁네. 공부상 4층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단실을 중축해서 방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근데 올라와 보시면 굉장히 좁아요. 그래도 여기 뭐라도 짐은 하나 좀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작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옥상으로 나가는 문인 것 같아요. 옥상으로 바로 나갈 줄 알았더니 보일러실이 있고 보일러실이 한 층에 지금 다 있네요. 이게 아래 거부터 지금 다 있는 것 같아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옥상이 이어집니다. 근데 문이 안쪽에서 지금 잠그게 돼 있어서 혹시라도 누군가 잠그면 우리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아까 좀 디자인되어 있었다라는 느낌이 이거였네요. 안전바 역할도 하면서 약간 디자인도 감안했습니다. 건물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죠. 에어컨도 여기 실외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확실히 이거는 위반이죠. 네. 증축해서 빼박입니다. 이거는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증축한 부분이고 여기 크진 않네요. 네. 올라와서 보니까. 17제곱미터였으니까요. 네. 엄청 크진 않아요. 이쪽에도 실외기실이 있어요. 뭔가 옥상 공간을 다 활용하기에는 조금 작고요. 그다음에 지금 크랙들이 좀 많이 갔어요. 그래도 공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수 공사를. 이제 9년 차 됐잖아요. 네. 중간에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면 외벽이나 옥상 정도는 방수 작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탑층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건물주가 되면 이런 것까지 관리는 하시긴 하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작은 다가구네요. 굉장히 좀 작지만 작은 만큼 우리가 서울에 있는 다가구 다중주택 보면 크죠. 방 20개짜리도 있고요. 네. 대신 가격이 비싸잖아요. 지금 건너편에 보면 저런 다가구 다중주택은 또 규모가 있어서 분명히 비싸단 말이죠. 근데 나는 소액이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거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하셔도 괜찮긴 하죠. 근데 아까 다가구끼리 붙어 있으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히려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여기에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주변에 막 다 아파트인데 다가구 다중주택만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사람들이 안 찾는 곳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림동이나 뭐 봉천동이나 사당 가보면 뭐가 많아요? 다가구 옆에 다가구 옆에 다가구가 있는 거죠.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이 뭐 14개고 작은 소규모가 월세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아까 여기 7호선 초역세권이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회원님도 한 4분 거리에 다중주택 한 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33M 돌리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것도 33M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수익률은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에어비앤비는 안 돼요? 에어비앤비. 네. 에어비앤비는 여기가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요? 왜냐면 에어비앤비를 한다라는 거는 외도민 허가를 좀 받아야 되는데 네. 외도민 허가를 받으려면 일단은 방이 2개여야 되고요.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다가구는 가능한데 다중주택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다중주택이랑 다가구랑 다른 게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주거 형태를 띄우려면 화장실도 들어가야 되고 치사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방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중주택은 치사시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독립된 주거 공간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다중주택에서 방이 2개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 에어비앤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중주택으로 내가 에어비앤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자체 반드시 확인은 하셔야 돼요. 에어비앤비가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외국에 나가면 하나도 안 까다로워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그냥 방 하나 빌려주는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에 영향을 끼치겠어요. 기존에 이제 숙박 업체들한테 워낙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래저래 까다로워졌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서민들 뭐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래저래 이해관계들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지금 시간에 임차인 분들이 없을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작은 방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 싶어요. 네, 벨 한번 눌러보시죠. 네. 그 다음에 조사도 한번 하러 가시죠. 네. 가시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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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시네. 양차신데 죄송해요. 여기 근처에 다가구 경매물건 하나 좀 나와서 그러는데 월세 좀 잘 맞춰지나 해서. 아, 여기도 젊은 사람들 많이 오긴 하죠. 그렇죠. 얼마나 나왔는데요? 한 번 유찰돼서 지금 15억대이긴 하거든요. 싸게 나와. 싸게 나온 거예요. 한번 여기는 원룸 오면은 나 하루 오래 살더라고요. 직장인
좀 작으면 한 3, 40 생각해야겠죠. 그쵸?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점심시간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한 분은 식사하고 계셨고 한 분은 이제 막 식사 다 하시고 양치하고 계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 조사를 좀 하고 나왔는데 일단은 저희가 최저매가 가격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땅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2014년도에 사용 승인받은 물건이 있어요. 토지는 43평이라 거의 컨디션이 비슷하죠. 네. 근데 구성이 좀 틀려요. 원룸이 6개 있고 투룸이 4개 있고 주인 세대까지 있어요. 총 11세대인데 투룸도 주인 세대도 있다 보니까 21억에 나왔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사용 승인받은 거 꽤 새 거죠. 네. 토지 38평인데 원룸 16개 있고요. 20억. 그리고 2012년 한 4년 더 오래된 건데 토지 49평 원룸 17개의 주인 세대까지인 거 좀 크겠죠. 네. 이건 총 18세대인데 18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요. 그리고 실거래도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2011년도에 사용 승인받은 토지가 67평인 굉장히 넓은 다가구인데 이게 21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 말고는 최근에 이런 다가구 다중주택이 거래가 되진 않았는데 네. 뭐 특이한 건 아니지만 이런 다가구보다도 훨씬 더 거래가 잘 되는 게 있어요. 땅의 가치는 있지만 건물의 가치가 없는 거. 아. 이게 최근에 또 거래가 많이 됐더라고요. 24년에만 3건이나 거래가 됐는데 이거는 진짜로 30년 이상 된 1, 2층밖에 안 되는 오래된 붉은 벽돌의 다가구예요. 네. 그래서 땅의 가치만 보시면 되는데 토지 40평 내 단독주택이고 보통 토지 평당 3,200에서 3,600까지도 거래가 됐어요. 뭐 오늘 물건은 위치가 조금 더 괜찮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코너였잖아요. 못해도 땅의 가치가 평당 3,500은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실제로 거래된 거랑 비교를 한다면요. 자, 오늘 물건이 토지가 약 43평 됐어요. 네. 그 평당 3,500만 잡아도요 15억입니다. 땅의 가치만 15억이에요. 건물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매물들이랑 대략 비교했을 때 최소 17억, 18억은 가지 않겠습니까? 가죠. 우리 강 PD님도 이렇게 조사하신 거죠? 네. 그래서 한 3억 정도는 저렴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시세 대비해서는 한 3억 정도는 저렴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다가구 다중주택 볼 때 건물의 가치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죠. 네.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상가 같은 경우에도 1층 나란히 받는다라고 하면 처음 분양가는 같아요. 근데 5년 후에 이 집은 치킨집, 이 집은 미용실, 이 집은 더낙찰 TV 경매 이렇게 운영을 하는 상가라고 하면 5년 후에 어때요? 각각 받을 수 있는 월세가 달라지고요. 똑같은 처음에 분양가를 시작했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가치가 틀려져요. 뭐 때문에요? 월세 받는 게 달라지니까요. 네. 우리 다가구 다중주택도 토지 가격으로 처음에 건물을 올렸으면 가격은 똑같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구성을 되어 있어서 얼마만큼의 월세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얼마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봐야겠죠? 네. 보니까 이 근처에 원룸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정상적인 5평 내 정도 방이라고 하면 한 50에서 60 정도까지도 가능하죠. 오늘 보니까 우리 물건은 반지하 작은 게 4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4평 정도여서 많이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 300에 한 30 정도가 적정선인 것 같고요. 물론 이건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낮 시간에 와가지고 임차인이 없어서 저희는 방을 못 봤어요. 그리고 큰 방은 그래도 한 6.6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한 60에서 65 정도 가능하고요. 문제는 이제 2호 라인에 있는 3평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방이거든요. 이것도 실제로 봐야 되긴 하지만 정말 3평밖에 안 된다. 정말 고시원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많이 받아야 한 35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35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네, 아까 부동산 사장님이랑 살짝 얘기해봤더니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월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막 서울에 상경하신 분들, 그렇게 짐이 막 많지 않으신 분들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라리 저렴한 게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수요는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3평짜리 룸이 엄청 많은 건 아니고 3개 호실이니까 충분히 금방 맞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월세 대략 좀 계산해보면 월에 한 670 정도 맞춰질 것 같아요. 관리비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800 정도의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안 돼요. 이게 살짝 좀 아쉽긴 하죠. 그래도 땅을 바라보고 산다면 월세도 나오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땅의 가치가 있는 건 맞아요. 네. 위치 괜찮고 코너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원룸 지을 때 구성을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최저가 근처에 15억 6천에 낙찰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대출은 잘 나오겠죠? 잘 나오죠. 예, 대출 80% 받고 그리고 이전 비용, 그다음에 초기 뭐 취득세 이런 거 계산해 보면요, 초기 투자금은 그래도 3억 7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증금이 한 5천 5백 정도 회수가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총 묶이는 돈은 3억 1,500만 원이에요. 저렴하진 않죠? 네, 저렴하네요. 그런데 우리 월세가 670만 원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나가요. 80% 빌렸잖아요. 네. 지금 5%로 계산하면 그러면 이자가 거의 한 5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670에서 520만 빼도 150만 원밖에 안 남아요. 물론 이제 관리비에 대한 어떤 마진도 있어요. 그래봤자 지금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 금리가 계속 하향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4% 됐다. 관리비 포함해서 한 300 정도는 남을 거예요. 물론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그나마 300 정도 괜찮아 보이긴 하죠.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우리 강 PD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세는 한 18억 정도 나오는데 그것보다 거의 한 2억, 3억 저렴하게 사는 건 맞긴 하거든요.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뭐 디벨롭을 할 거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 가져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거는 당연히 집가 상승하니까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집가가 상승하는 건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실거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최근에 지어진 이런 준신축 다가구는 파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건물의 가치가 없고 땅의 가치만 있는 거. 네. 아예 오래된 거.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가격을 받으려면 땅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한 20년은 더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팔면 시세 차익이 또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예 새 건 안 팔려요? 아예 새 거는 비싸게 파니까 안 팔려요. 아.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네. 물론 그거 찾으시는 분들도 수요가 있어요. 다만 팔리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래서 이 물건 보시면 윗부분 증축 하나 되어 있죠. 네. 저것만 되어 있는 게 아쉬운 거예요. 왜 조금 더 높여서 반개수 더 만들어서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행강제금 낼 수 있겠지만 네.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제가 뭐 위반을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다가구 다중주택이 땅은 좁은데 어떻게든 수익률을 뽑아내려다 보니까 1층 같은 근린 넣고 위에 더 중축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물건은 위반이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거의 내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장점이면서도 건물의 땅의 어떤 가치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좀 아쉬운 물건이라 최저 매각 가격이 10억 5,700이라고 하더라도 좀 고민이 되는 물건이에요. 이게 저렴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네요. 네, 저렴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다가구는 뭐가 나와야 돼요? 수익이 돼야 됩니다. 네. 수익이 나와야 나중에 매도하기도 조금 더 편한 거죠. 오늘은 조금 아쉽다. 네. 네, 물론 33M2 돌린다라고 하면 수익성은 확실히 높아지긴 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번에 차는 제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네. 우리 강 PD님이 굉장히 좋은 물건을 골라주신 건 맞아요. 굉장히 땅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에요. 하지만 좀 아쉬움은 좀 있다. 어쨌든 오늘 물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그러니까 상도동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신대방동이에요. 이 신대방 상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인프라도 굉장히 또 잘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 우리 직장인들, 젊으신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룸 맞춰지는 건 공실 염려 전혀 할 데가 없는 곳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다만 우리 건물 자체만 봤을 때는 이게 왜 구조를 저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월세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번에 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유찰해서 이 수익률까지 고려한 채로 조금 더 저렴하게 받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물건이 될 수도 있죠. 그만큼 추후에 차익도 크게 볼 수 있고요. 원하는 수익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잘 분석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이 경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해서 덜썩 낙찰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특히 이런 다가구 다중주택은 반드시 수익 구조를 확인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경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굉장히 좀 어려 보이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시죠? 도움 많이 되죠. 예,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경매는 뭔가 운이 아니에요. 배운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에요.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고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결과를 내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건 고르고 찾고 조사하고 낙찰받고 운영하는 거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씩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성장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자금이 없다 하더라도요. 미리 이렇게 공부하고 안목을 키워가시면 끝끝내 원하는 다가구 다중주택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목표까지도 충분히 다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경매 초보여서 정말 잘 모르겠다. 이런 경매 어떤 기술들을 제대로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더 낙찰에서 실전반 수업이 있거든요.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생 멘토링 해드리니까 혼자 할 일이 없어요. 평생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가시죠. 날씨가 봄을 지나 여름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더워요 이제.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 패딩 입고 다녔는데
있는데 네. 어쨌든 임장 다니기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네. 모두 힘내서 좋은 물건 낙찰 받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닭강정 사가나요? 네. 가시죠.